안녕하세요. 저는 IBM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로 활동하는 최주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나온 주제는요, 이제 인스타나이고요. 인스타나는 저희 이제 옵저버빌러티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근데 과거에 모니터링 툴은 있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새로운 모니터링 툴을 가져왔는데 옵저버빌러티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최신 그 APM 세대들은 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제 새로운 개념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기술 요소들을 최대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IT 운영 측면에서 편의성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과거 솔루션 대비, 이전 솔루션 대비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신 기술들은 어떤 기능들을,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인스타나 옵저버빌러티라는 주제로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빼놓을 수 없죠. 모니터링에 대한 환경. 한 5년 전만 해도 기업 내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였어요. 그 5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는 최신 기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앱에 대한 가상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업들을 방문해 보면 클라우드는 이미 보편화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8S를 도입을 해서 앱에 대한 가상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환경들이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기존의 온프레미스, 그리고 버추얼 머신 상당히 복잡하죠. 거기 더불어서 K8S 컨테이너까지 매우 복잡한 환경이 됐고요. 이런 것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동적인 환경, 복잡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워크로드는 기존의 온프레미스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연동이 되어서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이런 각각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그냥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따로,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대응하는 그 모니터링 툴 따로, 기존 모니터링 툴 따로, 이렇게 해서 매우 복잡하고 사일로화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분리가 되고 각자 자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전사적인 관점에서 홀리스틱한 뷰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들을 저희가 최적화하는 앱을 만들다 보니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적용된 거는요, 바로 데브옵스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들은 그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이 없어요.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중에도 빠르게 배포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전 대비 너무나 빠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기술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이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잠깐 짚어봤는데요. 결국은 과거 대비 어플리케이션이 매우 복잡해졌다. 현대화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지만 그 밑에서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IT인들의 노력들은 더 힘들어지고요. 많은 도전 과제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복잡성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앞에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이 화면들은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앱을 갖다 렌더링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은 어플리케이션 또는 리소스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선들은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예요. 상당히 복잡한데, 자, 최신의 그 과거의 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를 다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요 하얗게 된 이 공백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곧 이런 것들이 장애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 모니터링 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스타나는 아직 가장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볼 수 없다면 고칠 수 없다. 지극히 당연하죠. 데이터를 보지 못하면요, 그 데이터로부터 이상 징후를 감지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스타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모으고 편리하게 모으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빠르게 분석하는, 그리고 그거를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즉시 사용 가능한 그런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기능인데 바로 오토메이션에 대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모으면 그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연결관계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단절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그 구축된 네트워킹으로부터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인텔리전트한 액션 기능인데요. 자, 이런 그 차세대 그 모니터링 툴은 얼마나 좋은 유익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세 번째 과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토메이션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주셔야 될 것들은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과정이 매우 쉽다. 그리고 인스타나 모니터링 툴을 설치를 하면 그 즉시 사용 가능한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별다른 설정 없이도 바로 모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기술이 매우 발전해서요, 샘플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그 짧은 주기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업표준 KPI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는 이제 골든 시그널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핵심 지표들 위주로 대시보드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대시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제로 컨피규레이션,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요 앞에 보이는 요런 거, 요 첫 번째 박스가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 인스타나가 동작하는 내용을 하는 거고요. 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핵심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호스트에 하나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구조가 에이전트, 센서, 트레이서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희는 에이전트만 설치하게 되면 호스트 내에 있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센서가 이네이블 돼가지고요,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분산 네트워킹을 저희는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분산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콜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네트워킹을 추적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끔 트레이싱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바로 트레이서라는 기술이에요. 자, 인프라 모니터링은 하나의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되지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당 하나의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구조죠. 근데 인스타나는 호스트에 하나만 설치하면요, 호스트에 동작하는 10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에이전트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툴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10번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설치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지표가 매우 짧아요. 저희는 데이터를 이제 그 가장 세분화된 단위가 1초 단위예요. 되게 짧죠.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보통 뭐 수분에서 5분, 10분 단위의 매트릭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일 텐데, 그 컨테이너라이징 된 그런 파드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파드 같은 경우에는 중지됐다가 구동되는 그 시간까지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5분짜리 주기는 이걸 낚아채지 못하죠. 근데 인스타나는 다 낚아채고요. 심지어 매트릭을 수집하고 대시보드 화면에서 보여주고 공지까지 하는데 3초 걸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대시보드가 있는데, 인프라, 보통 과거의 인프라 모니터링 앱은 거의 대시보드, 뭐 인프라 맵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이제 인프라 이제 모니터링 맵인데요. 이 큰 박스가 호스트입니다. 큰 박스가 호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큐브들은 이 호스트에 동작하는 그 프로세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인프라 자체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바, 웹서버, 와스 서버 다 그 자동으로 그 필요한 기술 요소를 낚아서 거기에 대한 그 대시보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자체적으로도 대시보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서비스의 어떤 호출 관계에 따른 서비스 다이어그램도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IBM은 이제 파워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큰 그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파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ESG 모니터링의 그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기본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에너지 모니터링까지 인스타를 통해서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나는 기본적으로요, 모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웹,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프라까지 통합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엔드-투-엔드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화면에서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메뉴가 다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프라, 전체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끔 맵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큰 박스들이 각각 하나의 호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를 확대를 해서 보시면 그 하나의 큐브에 작은 큐브들이 있는데 이 작은 큐브들이 바로 이 호스트에 동작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그 뭐 호스트에 내가 모니터링하는 걸 하나만 하면 하나만 설치하잖아요. 근데 거기 10개가 동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나는 그 10개까지 다 모니터링 되고 과거의 툴들은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 운영자들의 경험, 노하우로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모니터링 툴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각 그 툴들에서는 이제 그 기능,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대시보드를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당히 많은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IBM NQ에 대한 내용이고요. NQ의 뭐 토픽 정보라든가 토픽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인아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어플리케이션만 모아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뭐 ERP다. ERP 안에 재무, 핵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잖아요. 각각은 독립적인 인스턴트로 동작을 하지만 그 전체가 하나의 ERP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상당히 많은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대비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프로세스, 이거는 이제 개별 엔드포인트에서 발생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트랜잭션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알럿이 발생했을 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본 대시보드 화면에서 클릭하면 손쉬운 연계를 통해서 그 즉시 분석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화면 자체는 매우 간단해요. 대부분이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 걔를 클릭하면 세부 화면, 그 이상의 뎁스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우 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들이 있으면 리소스들 간에 다 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리소스를 클릭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기본적인 대시보드, 그리고 상세 정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콜 같은 경우에는 목록, 그리고 상세 콜 분석 화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뎁스가 되게 작기 때문에 매우 직관적이고 쉬운 UI를 가지고 있다는 게 최신 솔루션 대비 또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화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데모 환경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텍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가 얼마나 손쉽게 구축이 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관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전체를 엮는 것 같다 저희는 컨텍스트 가이드라고 하고, 전체를 다 엮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또 세분화 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 기능입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인프라만 보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의 상관관계를 하나의 분석 화면에서, 하나의 분석 도구에서 볼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추적할 때는 저희는 이제 기본 대시보드 화면에서 스택이라는 기능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택은 아까 하나의 호스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술 요소들이 연관성이 나타나는 거고,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은 네트워킹을 하면서 어떤 트랜잭션이 서비스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전체의 연관 관계들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적으로 하나의 호스트로부터의 동작하는 그런 연관 관계들, 그리고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연관 관계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손쉽게 탐색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손쉽게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룹화를 손쉽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석하면 전체 그러니까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더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예요. ERP 같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스택 영역,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뭐 쿠버네티스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별도의 영역,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별도의 영역들이 있고요. 밑에 가장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까지 스택 형태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가 어렵지가 않아요. 맨 밑에는 호스트가 있을 거고, 호스트 위에는 뭐 이제 프로세스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뭐 존이 있고, 워커 노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딱 쌓이고 맨 최종적으로 컨테이너까지 올라가는 구조겠죠. 어플리케이션은 맨 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개별 서비스들의 그룹핑이 있고, 그 외에는 아예 엔드포인트 영역까지, 우리가 버튼 하나 클릭했을 때 그 영역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빨간색. 이 빨간색은 현재 에러가 발생한 그런 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전체 대시보드는 정상적인데 이 스택 안에 봤더니 이렇게 빨간 콜들이 보이죠. 그래서 걔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장애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분석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손쉬운 탐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들어와 봤더니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렇게 이제 화면들을 분석해서 이제 손쉬운 탐색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분석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콜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프 형태와 목록 형태로 보여지고, 걔를 클릭하게 되면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운영자들이 뭐 개별적으로 호스트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스템, 뭐 DQM이라든가 뭐 SMS 모니터링이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영역들을 이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요소들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게 분석을 다 해서 줍니다. 그러면 운영자들은 최종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 뭐 한두 시간 걸렸던 것들을 이 화면에서 보면 거의 수분 이내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구조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 솔루션에서 제공하지 않은 매우 손쉬운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파편화되거나 정보를 탐색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서 매우 손쉬운 UI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문제를 탐색할 수가 있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서비스들을 갖다 이제 손쉽게 구성을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마법사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통 필터 기능을 가져가요.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태그 필터 있잖아요. 그리고 연산도 있습니다. and, or, 그다음 뭐 가로 안에 뭐 이런 연산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옆에 이제 어떤 어떤 서비스들이 모여지게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또 이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뭐 별도의 얼럿이라든가 또 노티를 받는 사람도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단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별도의 돈을 들여서 구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손쉽게 만들고 또 삭제했다 또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우 유연한 아키텍처인 거죠.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를 다 하나로 이제 네트워킹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뛰어난 기능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상징후 탐지죠. 얼마나 손쉽게 문제를 탐지를 해야 되냐.
이제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알럿을 설정하는데요. 보통 이제 기존 그 구축한 것들을 봤더니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면 알럿 설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쓰냐면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끔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그냥 카피하고 써요. 그래서 이제 와스 카피, 뭐 DB 카피 이렇게 몇 개를 해놓고 이제 쓰는 거 정도가 가장 발달된 유형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이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최신 기술에 대해서는 뭐 잘 대응도 안 되고. 근데 저희는 기본 알럿, 그러니까 딱 설치하면 자동으로 알럿이 이네이블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마다 갖고 있는 특정한 어떤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에 맞는 알럿도 설정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마트한 알럿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알럿은 이제 시니어 레벨이었는데 주니어들도 설정을 가능하게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원인 분석. 아까 저 화면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하나의 화면에 모든 정보들을 다 연관을 시켜놓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두 번째 영역에 컨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알럿 문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수십 개에서 100개까지 막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문제다라고 하면 하나의 알럿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상당히 진보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이벤트 다 엮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분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능동적 모니터링인데요. 아까 데브옵스 프랙티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앱을 배포하고 난 다음에 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배포됐다라는 거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 게 파이프라인 피드백. 그리고 이제 테스트 기능 같은 것도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 유저 모니터링을 해서 브라우저 단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거는 개발자들이 뭐 자바스크립트 에러 이런 거 참 추적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나라 환경이 틀리니까 이런 것들까지 모니터링을 해줘요. 보통 이런 것들은 별도의 돈을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미데이션이라고 해서 자동화 조치입니다. 스마트 알럿은 과거에는 이게 정적 알럿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동적 알럿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트래픽이 발생을 한다. 그럼 이제 이게 정상이라고 보면 그 윗단에서 이제 이렇게 좀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과거는 불가능했죠. 뭐 70%, 80% 인계치 치니까. 근데 얘는 이런 상태들에 맞춰갖고 이렇게 인계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화면인데 이 파란 선이 실제 발생한 매트릭입니다. 근데 여기는 피크를 치긴 했는데 얘는 나는 정상으로 볼 거야. 이 용역.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는 좀 장애로 봐야 돼. 라고 할 경우에는 요 선을, 요 빨간 게 인계치인데요. 얘를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요 알럿을 받을 거야라고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영역들은 과거에는 이제 시니어 레벨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막 설정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식선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런 조절하는 기능이 이제 센서 버비터라는 그런 기능인데 얘를 막대로 왔다 갔다 하면 요 위치가 바뀝니다. 이거 외에도 골든 시그널이라든가 어떤 장애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템플릿화된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걔를 선택해서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시던트 레포팅이라고 해서 아까 이벤트들이 개별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연관되어 있는 거 하나로 모아준다 그랬잖아요. 바로 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나 대신 일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뭔지를 대충이 아니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 이벤트 타임라인이 있어요.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종료가 돼요. 비정상 종료가 되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비정상 종료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얘를 참조하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어떤 콜에 대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를 다 콜하는 이 서비스들은 특정 타임을 오버하게 되니까 장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눈에 딱 보다 보니까 아, 너가 문제구나 라고 루트 코즈를 아주 빠르게 분석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트리거 이벤트, 이 전체 이벤트가 많은데 이 중에서 근본적으로 이 장애를 유발하는 거는 너야 라고 하나를 콕 집어줘서 딱 보여줘요. 그럼 나는 이제 얘를 보면서 더 빠르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파이프라인 피드백은
저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EUM 같은 경우 이렇게 뭐 페이지가 얼마나 뷰가 발생되고 있는지, 어떤 지오그래피에서 콜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뭐 자바스크립트 에러.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미지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CDN을 통해서 두다 보니까 원격 리모트 콜을 하게 되죠. 근데 그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나중에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거를 인지하는 과정까지 많은 혼선돼 있고요. 좀 어려워요. 이걸 보면 바로 그냥 딱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테스트 기능인데요. 테스트 기능은 뭐 가용성, 성능, 그 다음에 복잡한 트랜잭션에 대한 테스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아직 오픈 베타 기능이긴 하지만 이제 자동화 조치 기능까지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모든 그 조치하는 보통 큰 데는 그런 자동화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기능은 통합하면 되고, 없다 그러면 저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치하는 액션들을 다 등록을 합니다. 럼북 같은 거죠. 다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AI가 이제 여기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벤트에 가장 적당한 액션들은 너야 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럼 최종적으로 사람이 그래, 너가 추천해 준 것 중에서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최종적으로 컨펌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이 액션 카탈로그 안에는 내가 원하면 수동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수동도 할 수 있고 자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기존에 뭐 앤서블 타워, 그 다음에 뭐 페이지 듀티, 뭐 스택 스톱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저희가 이 서드파트 제품들이랑 손쉬운 연계가 가능합니다. 데모를 통하면 아마 손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좀 스피드하게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 알럿은 이제 이렇게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요. 똑같이 마법사 기능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고요. 그 데이터를 고르는 그 필터, 범위까지도 지정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의 알럿 이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영역만 딱 낚아챌 수 있습니다. 난 데이터베이스만 볼 거야. 그럼 데이터베이스만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나는 HTTP만 볼 거야. 그럼 걔만 엮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 알럿에 해당되는 그 사용자, 이게 누구한테 알럿을 보낼 거야.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도 다 구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루트코즈 분석인데요. 저희는 인시던트, 이슈, 그리고 변경 정보까지 제공을 해줘요. 구성 정보 같은 거죠, CMDB. 그래서 파드의 어떤 설정 정보가 변경이 됐다. 호스트의 어떤 설정 정보가 변경이 됐다. 그런 변경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자, 인시던트 레벨은 우리가 어떤 장애로 관리하는 레벨인데 이 인시던트 레벨에서만 인시던트 리포트라는 아까 그 전체 이벤트를 하나의 페이지로 제공해 준다는 기능이 제공돼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뭐 얘는 이제 AI가 추천하다 보니까 컨피던스라는 게 있어요. 나는 뭐 90% 확신해. 뭐 이런 식으로 제공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같은 경우도 바로 캡처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뭐 VI 툴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여기 이벤트에 관련된 그런 에러 로고들이 한눈에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빠른 분석이 가능해요. 이 안에서. 트랜잭션이 어떻게 각각 서비스들 간에 이루어졌는지, 로그가 어떤 에러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 실행이 되고 어떤 기술 요소가 사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택 트레이서, 이거 개발자들 중요하죠. 이거 다 있고요. 클릭하면 소스 코드 레벨까지 보여지고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각각 그 구성 정보들, 그리고 뭐 쿼리, 커넥션 에러 이런 것들 다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성능 관련된 거, 어떤 메모리에, 어떤 CPU, 어떤 모듈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프로파일링 정보까지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파일링이에요. 그래서 CPU가 어떤 항목들을 사용하고 있더라. 어떤 모듈들이. 이런 성능 분석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이제 성능 분석 화면까지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갖고 있어요. 파이프라인 피드백은 개념은 너무 쉽기 때문에 자, 파이프라인 피드백을 통해서 배포를 하죠. 배포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마킹이 찍히죠. 찍히고 난 다음에 이후에 발생된 거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다.
보통 이제 윈도우 타임 5분 내지 10분 정도 두면 우리는 그 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빠르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이후에는 이제 알럿까지 발생을 할 거예요. 좀 지켜보다 보면 알럿 발생하죠. 이게 알럿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자들이 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롤백을 시키겠죠. 이 롤백을 시키면 다시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이 파드가 내려갔다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변경에 대한 것까지 감지를 해내요. 이렇게. 여기 바로 인프라의 어떤 변경에 대한 감지거든요. 그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뭐 레이턴시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보여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다시 들어가서 이런 코드를 분석해 볼 수 있죠. 그런 데이터까지 쌓이기 때문에 매우 손쉽고 빠르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레미데이션, 액션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 상식선에서 스크립트가 다 등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스크립트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뭐 지극히 이제 우리가 늘 쓰던 그런 구조고 어렵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이냐? 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는 이제 이벤트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 이벤트의 하나 이벤트를 쫓아가 봤더니 어떤 사용자 프로세스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 이제 지금 100을 치고 있죠. 100을 치고 있으면 분명히 행이 걸리고 콜에 대해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요런 자동으로 그 이벤트 안에 이런 것들을 AI가 추천해 준다고 했죠. 그럼 내가 선택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들어와 보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요거는 아까 그 이벤트 화면입니다. 이 이벤트에 얘를 조치할 수 있는 액션 스크립트를 최초 한번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뜨게 되고요.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손쉽게 이제 화면에서 실행을 하게 돼요. 그럼 실행을 하게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 화면에서 상세 화면에서 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뭔지 확인하고 에이전트 어디서 동작하는지 에이전트를 선택하고 yes, 런 하게 되면 동작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인스타나 화면에서요.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는 두 가지예요. 스타트, 그러니까 이 액션이 시작됐다, 그리고 잘 끝났다. 그럼 저희는 잘 끝났을 때 결과 화면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스크립트는 진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 이제 조치를 하는 그런 구조예요. 얘는 진단했더니 이제 문제가 됐고요. 똑같이 이제 인프라 모니터링 하면서 가서 볼게요. 저희가 업무하는 방식에서 이제 인프라 맵에 봤더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얘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세화면으로 가게 돼요. 이벤트. 거기에 이제 페이지 듀티의 그 CPU를 키라는 그런 스크립트를 등록해 놨고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할게요. 실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똑같이 이제 로그를 통해서 스크립트 동작하는 걸 보고 kill CPU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프라 맵에서 어떻게 이벤트가 변화되고 있는지 볼게요. 똑같이 들어갈게요. 같은 이벤트입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too much CPU에서 여기가 100을 쳤는데 여기 지금 100을 치는 공간이고요. 요 액션 스크립트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당연히 정상화가 됐겠죠. 요거를 이제 인스타나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저희 인스타나는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요. 연평균 175%예요. 상당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이탈률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만족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고 다 모든 산업군에 도입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된 그런 기술은 거의 300개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존 전통적인 모니터링 툴이 쫓아오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체증 툴들 중에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보통 요즘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편리성 때문에 사스 모델을 많이 해요. 선호해요. 이게 솔루션 업체에서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설치하면 되게 힘들어요. 관리할 것도 많고 어려운데 저희는 여전히 IBM 모든 제품은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형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라이센스 하나 그리고 1초 단위 리얼타임이다. 그리고 매우 손쉬운 설치가 된다. 그 다음에 가격 정책이 호스트당 하나입니다. 뭐 CPU당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당 아닙니다. 호스트당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K8S 노드 뭐 CPU 100코어를 해갖고 하나 쓰겠다. 거기에 앱이 100개 돌아가도 100개 라이센스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센스만 적용이 됩니다.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죠.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좀 3분 정도 늦게 끝났는데요. 이어서 이설아 실장님께서 다음 주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